영어로 논리적으로 말해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한국말부터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이렇게 정리한 한국말을 영어로 영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지, 좀 더 나은 표현은 없는지,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성한 영어는요, 영어가 아무리 완벽해도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논리적이라고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영어 문장이 애초에 한국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말과 영어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본다면 엄연하게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 존재는 해요. 하지만 절대로 교집합으로 묶일 수 없는 전혀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고체계를 갖고 있죠. 한국말은 고맥락적인 언어라고 하고요. 영어는요, 굉장히 직관적이며 명시적인 언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오늘의 질문으로 한국식 답변과 영어식 답변을 비교해 볼게요. Please share the moment or situation that you felt grateful. 감사함을 느꼈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면, 딱 불현듯 떠오르는 상황이 있어서 편안하게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요, 제가 야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우리 꼬맹이가요, 제 옆에서 귤을 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자, 제가 지금 말한 이 상황이요, 어떤 포인트에서 고맙다고 하는지를, 그리고 왜 기특하다고까지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컨텐츠를요, 원어민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I was deeply grateful. 결론이 먼저 나오네요. 너무 감사했잖아.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이유가 나오겠어요. For my child.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죠. Thoughtfulness. 사려 깊음에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언제 그걸 느꼈냐면요, When he peeled and fed. 까서 먹여줄 때, 와, 얘가 되게 사려 깊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나는 되게 고마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 아이의 그런 사려 깊음으로 나는 고마움을 느꼈던 거죠. Peeled and fed를 계속 가볼게요. Peeled and fed me a mandarin orange. 귤을 까서 내 입에 먹여줬던 거예요. 그 먹여줬을 때 나는 뭐하고 있었죠? As I relaxed on the sofa last night. 어제 그 소파에서 릴렉스한 게 어떤 상황인데? After several exhausting days at work. 회사에서 여러 날 동안 너무 지친 후에 어제 저녁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꼬맹이가 귤을 까서 먹여주는 그 thoughtful함이 나로 하여금 감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 내가 앞에 언급한 녀석을 바로 뒤에서 명확하게 수식. 다시 말하면 단어와 단어를 전치사로 또는 관계 대명사로 또는 투부정사 등의 문법으로 명확하게 연결해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 문장은 어때요?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접속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맥락을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A와 B와 C와 D가 이 상황 안에 담겨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진 않거든요. 영어는 어떻다? 앞에 나온 녀석과 굉장히 긴밀한 녀석이 바로 뒤로 나와야 되고, 바로 뒤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푸는 방식으로 논리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들은 한 점과 한 점이 얼마나 명확하게 연결되는가, 이 방식으로 논리를 풀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도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원어민들은 이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단어와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결론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어로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 돼요. 대명사라는 건데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받는 아이죠. 그러면 이 대명사가 활용되기 전엔 이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명사로 써서 계속 부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 그 말이 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내가 앞서 했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부연하는 이 방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해주셔도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논리적인 전개 방식대로 영어를 말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자, 짧게 지금의 컨텐츠를 가지고요, 대명사로 논리적으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결론부터 나오네요. I was deeply grateful for my son. 이 son을 바로 받아볼게요. He is not yet 3 years old. 아직 3살도 안 된 아이예요. Despite his age. 그의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he showed. 걔가 뭐 했다는 거예요? Great care. 나에게 엄청난 케어를 주었답니다. 미는 어땠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I네요. I. Last night이요. I got relaxed on a sofa. 왜 relax 했다 그랬죠?
after several exhausting days at work. 회사는 너무 피곤해서 릴렉스 했는데요. At that time, 릴렉스하는 그 타임에 he peeled a mandarin orange and fed it to me. 나에게 이거를 먹여줬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That orange was more than just fruit. 단순한 과일보다 더한 것이었대요. It was a gesture. 이거는요, 어떤 제스처였는데요. 자, 수식해볼게요. Of his heartfelt care during my rest. 제가 쉬는 동안에 우리 아들이 보여준 이 마음 따뜻한 그런 사려 깊은 케어가요.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문장을 나열하는 순서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대명사. 앞문장에 나와 있는 녀석을 계속적으로 대명사로 연결해주고 있죠. 자, 이런 연습을 하실 때는요. 의도적으로 이 대명사를 문장의 앞, 주어로 활용해 보시면 영어식 논리를 연습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고 느끼실 거고요. 대명사를 활용해야만 앞에 언급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얘기해주는 직관적이며 명시적인 스피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보다는요. 논리적인 말하기는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인 대명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뭔가 논리적인 말하기를 위해서 거창한 표현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대명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대명사로 문장을 연결해서 말하기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이게 대명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 영어 어휘가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항상 이 세트와 함께 영어식 사고를 도와드리는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형용사와 전치사 이 공식 하나면 중학 0단어만으로도 원어민의 사고 그리고 원어민처럼 쉬운 단어로 구체적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연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형명전의 공식 연습하시는 것도 같이 챙겨주시고요. 같은 주제에 다양한 영어식 사고를 하실 수 있는 쇼츠와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한 주 동안 이 주제로 영어식 사고와 친해지시는데 더욱 수월하실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